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윤서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율리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그 순간 율리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다. 단순한 룸메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알았던 그 여자. 하지만 그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윤서는 25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그녀의 일상은 지하철 출퇴근과 야근으로 가득 찼다. 한국의 사회는 그녀에게 단정된 삶을 강요했다. 좋은 직장, 결혼, 아이. 하지만 윤서는 그런 틀에 갇히기 싫었다. 그녀의 꿈은 작지만 소중했다. 전젠가 작은 카페를 열어 커피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 삶.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회사 상사의 압박, 끝없는 데드라인, 그리고 가족의 기대. 서야, 언제 결혼할 거니? 삼촌네 딸은 벌써 애를 낳았어. 어머니의 전화는 매주 그녀를 짓눌렀다. 그런 윤서의 삶에 율리가 들어왔다. 24, 율리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그녀의 그림은 부드럽고 감성적이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 후 그녀는 홀로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원룸을 전전했다. 룸메이트 구함. 조용하고 깨끗한 사람. 그 광고를 보고 윤서가 연락했다. 처음 만난 날, 율리는 커피숍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안녕, 나는 율리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윤서는 그 미소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원룸은 좁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다. 아침이면 율리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오늘 회사 어때? 피곤해 보이네. 율리의 걱정 어린 말에 윤서는 웃었다. 괜찮아. 너는? 클라이언트 또 까다롭게 굴었어. 저녁에는 함께 한강공원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피는 봄, 단풍이 물드는 가을. 한국의 사계절이 그들의 대화를 물들였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기분이 들까? 25에 벌써 아줌마 소리 듣네. 윤서의 푸념에 율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사회 탓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답게 살아야 해. 처음엔 그게 전부였다. 룸메이트, 친구. 하지만 윤서는 점점 율리의 작은 습관에 빠져들었다. 율리가 밤늦게 그림을 그리다 졸음에 겨워 소파에 기대는 모습.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물감 자국. 너 손, 예뻐. 윤서가 무심코 말한 그날, 율리는 붉어진 얼굴로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달라졌다. 그러나 둘 다 그걸 무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니까? 그냥 친구지. 윤서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잠들었다. 그러나 그 밤이 왔다. 10월에 추운 비가 내리는 금요일, 윤서는 회사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거절했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돼요. 윤서 씨, 상사의 차가운 말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쾅 닫고 소파에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그때 율리가 들어왔다. 우산을 털며. 서야,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율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안아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율리의 체온이 윤서의 가슴을 녹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둘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율리의 눈동자에 비친 윤서의 모습은 떨리고 있었다. 리야. 나, 무서워. 윤서의 속삭임. 율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 서로의 세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율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윤서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감정.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여자 둘이. 그게 말이 돼,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미 피할 수 없었다. 율리는 일어나 웃으며 말했다. 어제 일, 미안해. 내가 너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좋아. 그 말로 시작된 그들의 비밀스러운 로맨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다. 주말이면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 아래서 손을 스치듯 잡았다. 여기서 살고 싶어. 조용하고 우리 둘이. 율리의 말에 윤서는 웃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그들은 함께 송편을 빚었다. 너 손재주 없네. 율리가 웃으며 밀가루를 묻혔다. 그 순간의 행복은 한국의 전통 속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서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서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남자친구는 없어. 그 질문에 윤서는 얼어붙었다. 율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방문 후 집 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윤서는 창밖을 보며 커피 잔을 쥐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국 여자는 25이면 결혼 준비해야 해.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른 거니? 그 말은 칼날처럼 윤서의 가슴을 베었다. 율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둘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미안해, 리아. 내 가족이. 율리의 손이 윤서의 무릎에 올랐다.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그들의 사랑은 비밀의 꽃처럼 피어났다. 낮에는 평범한 룸메이트로,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속삭였다. 율리는 윤서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건 내가 강남거리를 걷는 모습이야?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윤서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었다. 떡볶이의 매운맛이 입안에서 터지듯 그들의 감정도 뜨거웠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왜 이렇게 숨겨? 윤서의 질문에 율리는 대답했다. 공동체가 소중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면 돼.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손을 잡았다. 여기서 서울이 다 보이네. 우리처럼 작지만 빛나. 율리의 말. 타워 꼭대기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입술은 따뜻했다. 그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이건 진짜 사랑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율리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잃었다. 남자였다. 그 애가 사고로. 나 때문에. 율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윤서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이제 나랑 있어? 하지만 율리의 트라우마는 깊었다. 그녀는 때때로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지마, 제발. 윤서가 깨우면 율리는 떨리는 몸으로 안겼다. 그럴 때마다 윤서는 더 강해지고 싶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리아를 지키고 싶어. 그러나 그 노력은 반대로 작용했다. 야근이 잦아지자 집에 늦는 날이 많아졌다. 오늘도 늦어? 나 혼자 먹을게. 율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윤서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피곤함이 쌓였다.
어느 날 윤서의 절친 지은이가 방문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남자 생겼어. 지은의 장난기 어린 말에 윤서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룸메이트랑 잘 지내. 하지만 지은이는 눈치챘다. 그 룸메이트가 여자잖아. 설마. 윤서는 부정했지만 지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서야, 한국에서 그런 거 쉽지 않아. 조심해. 그 말은 씨앗처럼 윤서의 마음에 뿌려졌다. 율리의 클라이언트가 서울 패션위크에 초대했다. 내 그림으로 포스터 만들었어. 같이 가자. 윤서는 기뻐하며 따라갔다. 화려한 패션쇼, 플래시 세례. 그곳에서 율리는 옛 연인을 만났다. 대학 시절의 그 남자,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 리야, 오랜만이야. 아직도 그림 그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윤서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응, 잘 지내. 이 집에 돌아온 그녀는 윤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느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거짓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그들은 피크닉을 나갔다. 리야, 나랑 영원히 있어줄래? 윤서의 고백. 율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율리는 핸드폰을 보며 울었다. 옛 연인에게서 온 메시지. 너 아직도 그때처럼 예뻐. 만나자. 그녀는 지웠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한강변, 윤서와 율리는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과 과일, 율리가 아침 일찍 준비한 것들. 이게 한국의 로맨스지.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해.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율리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옛 연인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제 와서? 나는 이미 그녀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윤서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둘이 여행 갈 수 있어? 제주도로. 윤서의 흥분된 말에 율리는 응원했다. 하지만 야근이 다시 시작되었다. 집은 고요해졌다. 율리는 혼자 그림을 그리며 기다렸다. 서야가 늦는 날이 많아지네. 그녀의 외로움은 서서히 커졌다. 어느 날 옛 연인이 다시 연락했다. 커피 한 잔 어때? 옛날 얘기나 하자. 율리는 망설였다. 그냥 친구로 만나면 돼. 서한테 말할게.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났다. 카페에서. 리야, 너 변한 게 없네? 여전해. 그의 말에 율리는 웃었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사고의 밤, 그의 빈자리.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그녀의 고백. 그는 놀라지 않았다. 여자. 와, 리아답네. 그의 반응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 만남은 율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윤서에게 오늘 친구 만났어 라고만 말했다. 윤서는 피곤한 몸으로 안아주었다. 좋아. 나중에 나도 소개해줘.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그들은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는 아름다워.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왜 이렇게 좁아? 윤서의 말, 율리는 동의했다. LGBT. 여기선 아직 먼 이야기야?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둘 다 가족의 그림자를 느꼈다. 윤서의 어머니는 다시 전화했다. 서야, 소개팅 할래? 좋은 사람 있어. 윤서는 거절했다. 엄마, 나답게 살게.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은이가 윤서에게 말했다. 너 룸메이트랑. 진짜야? 나 봤어. 손잡는 거. 윤서는 부정하려 했지만 지은의 눈빛이 아프게 했다. 서야, 나 내 친구잖아. 하지만 세상이
조심해. 그 말은 윤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율리에게 물었다. 리아, 너 최근에 누굴 만났어? 율리는 솔직히 말했다. 옛 친구. 걱정 마. 하지만 윤서는 의심했다. 왜 숨겨? 갈등이 고조되었다. 어느 비오는 밤, 다툼이 터졌다. 너 나 믿지 않아? 율리의 외침.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믿고 싶어. 하지만 나 무서워. 우리 관계가 깨질까 봐.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화해의 키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율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윤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옛 연인과의 만남, 트라우마. 너만 사랑해. 믿어줘. 윤서는 용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가을 축제에 갔다. 명동에서 가을 축제 불꽃놀이를 보았다. 이 불꽃처럼 우리 사랑도 타오르자.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율리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이혼 후 홀로 사는 그녀는 딸을 걱정했다. 리아,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남자친구, 율리는 떨며 말했다. 엄마. 여자야. 어머니의 충격.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너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율리는 무너졌다. 윤서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 사건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윤서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너희 딸이 우리 리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소문이 퍼졌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윤서의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윤서 씨, 요즘 이상해. 룸메이트랑 너무 가까워. 그녀의 승진은 물 건너갔다. 상사가 차갑게 말했다.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집중 안 하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리아, 우리 잘못한 거야. 율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사랑한 거야. 그들은 도망치듯 제주도로 갔다. 짧은 휴가. 바다 앞에서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까? 서울 떠나서 제주의 푸른 바다, 흑돼지 구이의 향기.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 그들을 위로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마음으로 윤서의 말에 율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영원히.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지옥이었다. 윤서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너 미쳤어. 그녀의 손찌검. 윤서는 뺨을 감싸며 서 있었다. 엄마, 사랑이야. 진짜 사랑.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상적으로 살아. 이건 비극이야. 율리는 방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죄책감이 커졌다. 내 탓이야. 서를 아프게 한 건? 고백의 여파로 율리의 프리랜서 일은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내 스타일 좋아하지만. 소문이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 포기했다. 더 이상 못 그릴 것 같아. 윤서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만의 삶을. 그러나 반역의 순간이 왔다. 지은이가 윤서에게 말했다. 미안, 하지만. 내 엄마한테 말했어?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배신의 아픔. 윤서는 지은이를 피했다. 왜? 친구라면서. 지은이는 울며 사과했다. 내가 고통받는 걸 봐서. 도와주려 했어. 하지만 그 배신은 상처를 깊게 했다. 율리는 과거의 유혹에 흔들렸다.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리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 사회에서 여자랑은 힘들어. 그의 말은 달콤했다. 율리는 한 번만 만났다. 서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키스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달려갔다. 서야, 나 실수했어, 고백. 윤서는 충격받았다. 너 이래, 눈물이 흘렀다. 믿지 못할 만큼 아파. 그 밤,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우리 끝내자. 너무 고통스러워. 윤서의 말 율리는 무릎 꿇었다. 제발. 사랑해. 너 없인 못 살아. 이 비가 다시 내렸다. 한강 다리 아래서 그들은 서 있었다. 기억나. 그 밤처럼 율리의 속삭임. 윤서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솔직하게. 겨울이 깊어졌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상담사의 말,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작은 변화, 하지만 희망이었다.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명동의 불빛 속에서. 올해는 우리 해 손을 잡은 채.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거리는 폭죽 소리로 가득 찼다. 윤서와 율리는 북새통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올해는 우리 가족이 돼. 윤서의 다짐. 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변화는 천천히 왔다. 윤서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서야. 미안해. 엄마가 무지했어. TV에서 본 LGBT 다큐멘터리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 어린 화해. 율리의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리아, 내가 선택한 거라면? 엄마 믿을게. 한국의 가족애가 사랑을 이겼다. 윤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창의적인 곳, 여기선 나답게 일할 수 있어. 율리는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이번엔 그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두 여자의 손, 한강 배경. 전시회에 나갔고 반응은 따뜻했다. 이 그림, 감동적이네요. 진짜 이야기인가요? 관람객의 말에 율리는 웃었다. 네, 우리 이야기예요.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윤서의 꿈. 홍대 근처, 한강의 속삭임이라는 이름. 커피와 그림이 어우러진 공간. 손님들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특별한 게 있네. 그 특별함은 사랑이었다. 비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느 봄날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다시 서 있었다. 기억나. 모든 게 달라진 그 밤, 율리의 말 예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단순한 룸메이트에서 영원한 연인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은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엄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윤서와 율리,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룸메이트에서 시작된 사랑, 비밀에서 공개로. 고통과 배신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밤, 다시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축복의 비. 그들은 창가에 서서 웃었다. 우리 행복해.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더 나아졌다.